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일본 최고의 쌀만 고집해온 노농부의 세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코시히카리를 세계 최고라 외치던 그가 한 그릇의 밥을 맛본 후 모든 신념이 뒤흔들렸습니다. 배신자, 변절자라는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왜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을까요? 농협 회의장에서는 노농부들이 등을 돌렸고 평생의 친구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강력한 이유가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쌀이 아니라 기술의 맛이라고 중얼거리던 그날, 자존심, 신념, 30년의 경력이 무너졌습니다. 과연 그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히로시입니다. 올해 63살이 됐고 니가타에서 작은 벼농사를 짓고 있어요. 30년 동안 농업연구소에서 벼 품종 연구하다 은퇴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논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흙을 손바닥으로 만지며 온도를 확인하고 있었죠. 흙이 말해주는 신호를 읽는 것, 이게 진짜 농부의 기술이라고 늘 믿어왔거든요. 손끝으로 흙의 감촉을 느끼며 곡식의 미래를 읽어내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했습니다. 아내 사토코가 논두렁으로 보온병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62살인 아내는 여전히 활기차고 다정했죠. 히로시, 커피 가져왔어요. 한 모금 마시는데 쓴맛이 혀끝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쓴 커피처럼 현실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요즘 쌀값이 또 떨어졌대요. 시장에서 우리 쌀이 안 팔린다고. 아내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우리 코시히카리가 일본 최고의 쌀이라 자부했는데 이제는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걱정 마. 우리 쌀은 최고야. 곧 알아볼 거야.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었어요. 텅 빈 창고를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이 절로 나오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손자 유토가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한국에서 로봇이 농사 짓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농사는 사람의 손으로 짓는 거야. 화가 나서 꾸짖고 말았어요. 젊은 세대는 너무 기계에 의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농사의 본질은 자연과 사람의 교감이라 늘 믿어왔으니까요. 그날 마을 장터에 들렀더니 학창시절 친구 사토 쇼이치를 만났어요. 햇볕에 반짝이는 벼 이삭을 살피고 있었는데 쇼이치가 다가오면서 코웃음을 치고 있었죠. 히로시, 들었어? 내가 한국 갔다 왔다는 소문. 진짜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나? 쌀이면 우리 코시히카리가 최고지. 첨단 농법이라니 얼마나 대단하다고.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고 있었어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어, 쇼이치.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왔단다. 하지만 쇼이치는 등을 돌리고 떠났고 그의 고집스러운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도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농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타카하시 씨, 한국에서 열리는 농업 박람회에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우리 지역 대표로 견학단을 꾸리고 있는데 선생님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순간 말문이 막히고 있었어요. 한국 농업 견학? 웃기는 소리였죠. 일본 쌀이 세계 최고인데 무엇을 배우겠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우리 지역 쌀 판로가 계속 막히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해요. 농협 사람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거절하려다 문득 아내와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 고집을 잠시 접어두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있는지 직접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드는 방에 누워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던 논과 쌀, 그리고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죠. 젊은 시절엔 새로운 품종 개발에 열정을 쏟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걸까? 이 의문이 밤새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여행 가방을 꾸리며 묘한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설렘인지 불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유토가 방에 들어와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가세요? 그래, 직접 보고 와야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유토의 눈빛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는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죠.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여행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출발 당일 논을 한 번 더 둘러보았어요. 텅 빈 창고, 가뭄으로 갈라진 땅, 고령화된 마을. 이 모든 것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어요. 내가 틀린 건 아닐 텐데. 중얼거리며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스쳐가고 있었어요. 30년 전 젊은 연구원 시절의 열정은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니가타의 논밭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제 자존심과 평생의 신념이 머물러 있었죠.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서울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모습에 잠시 압도되고 있었죠. 니가타의 한적한 풍경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타카하시 씨, 이쪽입니다. 한국 농협에서 온 가이드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서툰 일본어였지만 친절한 마음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를 따라 밖으로 나가자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가 저를 감싸고 있었죠. 박람 회장은 내일부터 개장합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어요. 한국식과 서양식이 함께 준비되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밥과 국, 반찬이 있는 한국식 코너로 발길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그릇에 담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습관처럼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죠. 그 순간 제 손이 멈추고 있었어요. 입안에 퍼지는 쌀의 향과 맛이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식감, 은은하게 퍼지는 단맛이 혀끝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이게 쌀밥이야? 무심코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니가타 코시히카리와는 분명 달랐습니다. 제가 평생 최고라고 자부했던 일본 쌀과는 다른 맛이었죠. 믿기지 않아 다시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있었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근처에 있던 호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쌀은 어디서 온 거죠? 직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쌀이에요. AI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쌀입니다. 요즘 호텔 고객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스마트팜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있었어요. 기계로 재배한 쌀이 이렇게 맛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공허함이 밀려오고 있었죠.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온 일본 쌀에 대한 자신감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코시히카리보다 나은데.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고향과 평생의 신념을 배신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죠. 이 쌀은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타카하시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고개를 돌리니 믿기지 않는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만났던 한국농업연구소의 이지영 박사였어요. 지금은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죠. 윤 박사님,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우리는 종종 연구 성과를 두고 경쟁하곤 했죠. 그 시절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어떤 일로 서울에 오셨어요? 농업 박람회 때문에 왔어요. 농협에서 보내서. 솔직히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웠죠. 일본 농업이 한국에 배울 것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군요. 저도 내일 박람회에 갑니다. 우리 연구소 부스도 있거든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함께 둘러보시겠어요? 택시를 타고 박람회장으로 향하면서 이지영 박사는 한국 농업의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도 농촌 고령화,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기술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니가타의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농촌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공통의 문제였어요. 박람 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미래 농업, 스마트한 혁신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활기찬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지영 박사는 자연스럽게 제 팔을 이끌며 한국농업연구소 부스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시 제 동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연구소 부스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들은 모두 에너지가 넘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농업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볼 수 있었죠. 문득 젊은 시절 제 모습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저렇게 열정적이었는데 언제부터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타카하시 씨, 이제 스마트팜 시연장으로 가볼까요? 아까 드신 쌀이 어떻게 재배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시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고 싶었어요. 제 평생의 신념을 뒤흔든 그 맛있는 쌀의 비밀을 말이죠. 투명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안에 푸른 벼가 자라고 있었어요. 작은 기계들이 논 사이를 움직이며 센서로 벼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었죠. 드론이 벼 위를 날며 질병이나 해충을 초기에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밀함에 저도 모르게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런 건 대규모 기업농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지영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소규모 농가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죠. 협동조합 형태로 장비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농장에도 우리 마을에도 미래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스에서는 자동 물 관리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었어요. 토양 센서가 수분 상태를 감지하고 필요할 때만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물 사용량을 30% 절약하면서도 더 건강한 벼를 키울 수 있다고 하고 있었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영 박사가 물었어요. 효율적이긴 하네요. 하지만 농부의 감각으로 물을 주는 것과는 다른 거겠죠. 맞아요.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센서가 24시간 모니터링하니 가뭄이나 홍수 피해도 줄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박람회를 둘러본 후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기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런 기술들이 정말 소규모 농업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지영 박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모든 농장이 같은 방식으로 변화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개선하는 것. 그것이 저와 같은 농부에게 필요한 접근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하얀 구름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은 분명 충격적이었어요. 니가타 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고향의 냄새가 반겨주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 밖으로 펼쳐진 논밭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벼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와 손자 유토가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은 어땠어요? 로봇 농부도 봤어요? 유토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망설여지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놀라웠던 것들이 많았지만 아직 제 마음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대담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주문해온 스마트팜 쌀과 우리 니가타 쌀로 가족 시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하는 건 익숙하지 않았지만 손자 유토가 알려준 대로 따라하고 있었어요. 검색창에 한국쌀 직구라고 입력했죠. 일주일 후 택배가 도착했어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진공 포장을 뜯자 은은한 향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서울 호텔에서 맡았던 그 향기였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아내가 물었어요. 한국에서 쌀을 주문했어.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볼까? 제 말에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가 일본 쌀 외에 다른 쌀을 집에 들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녁 시간 아내는 평소처럼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두 개의 밥솥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수확한 쌀,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주문한 쌀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시식회를 하려고 해. 제 말에 유토가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이쪽은 우리 논에서 수확한 쌀이고 저쪽은 한국에서 온 쌀이야. 맛을 비교해보자. 켄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모두 조용히 밥을 각각 한 숟가락씩 떠서 맛보고 있었습니다. 향이 다르네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달콤한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한국 쌀이 더 찰진 것 같아요. 쫀득쫀득해요. 유토가 말했어요. 확실히 식감이 다르네요. 우리 쌀도 맛있지만 이건 다른 매력이 있어요. 켄타도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쌀을 입에 넣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느꼈던 그 충격이 다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맛있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이건 쌀이 아니라 기술의 맛이구나. 무심코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 유토가 물었어요. 이 쌀은 우리가 믿어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재배된 거야. 스마트팜이라는 첨단 기술로 키운 쌀이지. 아버지, 기술이 맛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전통 농법의 지혜와 현대 기술이 만난 결과물일 뿐이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고 있었어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오랜 경험과 지식이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미래의 맛인가 봐요. 정말 맛있어요. 유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손자의 순수한 반응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유토에게 이것은 단순한 맛의 차이가 아니라 호기심과 가능성의 세계였어요.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한국 쌀과의 만남은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유토의 눈빛에서 본 희망이 제게는 가장 큰 울림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 스마트팜 기술과 우리 농업의 현실을 비교하며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어요.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역 농협에서 전화가 왔어요. 타카하시 씨 현지 방송국에서 농업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한국 농업 박람회 견학단 대표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 생각을 알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하겠습니다. 인터뷰 당일 작은 방송국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고 있었어요. 긴장된 마음에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타카하시 히로시 님을 모시고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견학 후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한국 쌀 맛있었습니다. 우리 농업도 기술 없이는 못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스튜디오에 잠시 정적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어지는 질문에도 솔직하게 답했어요. 스마트팜 기술의 효율성, 소규모 농가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끊임없이 오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상대로 비난이 많았습니다. 히로시가 변절했다, 일본 농업을 배신했다 같은 말들이 들려오고 있었죠. 특히 사토 쇼이치 같은 나이든 농부들의 반응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젊은 농부 몇 명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들 켄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인터뷰 봤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이제 같이 시작해요. 켄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이지영 박사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인터뷰 영상을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일본 소규모 농가를 위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첨단 장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젝트인데 타카하시 씨 농장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약속대로 일주일 후 한국에서 기술팀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우리 논의 토양 센서와 자동 물 공급 장치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 수확을 맡게 되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한 구역의 쌀은 알이 더 균일하고 단단했어요. 수확량도 약 15% 증가했고 품질 검사 결과도 좋았습니다. 시범 사업의 성공 소식을 들은 켄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그만두고 농장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함께 새로운 농업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아들의 결정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었어요. 농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제가 가장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논두렁에 앉아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토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옆에 앉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학교 과제물이 들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 글 좀 봐주세요. 저는 미래의 스마트 농부가 되고 싶다고 썼어요. 그의 글을 읽어내려가며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유토는 할아버지의 농장에서 배운 전통, 농법과 현대 기술을 결합해 더 나은 농업을 만들고 싶다고 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농장에도 미래 있죠? 유토의 질문에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래, 있어. 농업은 기술로 지키고 마음으로 이어가는 거야. 논 너머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작은 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이 희망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변화의 용기와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타카하시 히로시라는 한 일본 농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통을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방법에 열린 마음을 갖는 건 역시 필수적입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는 과거의 지혜와 현대 기술의 조화에 달려 있습니다. 눈앞의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때로는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 농업과 일본 농업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듯 경쟁보다는 상생의 길을 모색할 때 모두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 전파되고 그 결실은 모두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삶의 어느 순간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